일단 우리 2번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거. 작은 정부는 뭡니까? 최대한 시장에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이 윤 당선인은 민간주도 개발 사업을 공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LH나 SH의 물량은 물량대로 하지만 민간에서 규제 완화로 나오는 용적률, 이 부분에서 좀 더 동기부여를 해서 공급을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뉴스테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행복주택으로 나오면서 민간은 거의 끝나버렸는데, 민간 업체에서 10년 동안 임대를 하게 되면 민간 업체가 혜택이 있었던 거야. 용적률을 좀 풀어주고 민간 임대 사업자로서 혜택을 주게 되죠. 그러면 빠르게 공급량이 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결국은 LH나 SH는 공공의 땅이 필요한 거예요. 또는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윤 당선인의 생각은, 아니 기존에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지금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있는데 얘네들 왜 섞여놓냐 이거예요. 왜 안전진단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도입을 하고 그러면서 알력으로 강남 재건축을 막았다는 게 현재 정권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잖아요. 이거랑 반대로 한다는 거야.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겠다. 규제를 완화해서 그 서울 도심지와 경기 핵심 지역에 있는 개발을 통해서 공급량을 늘린다는 게 윤 당선인의 두 번째 또 전략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결국 다주택자들을 적폐 세력으로 만들었던 이러한 풍조가 지금의 공급 부족으로 나왔다. 이거를 정상화시킨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양도세가 징벌적 가세를 하고 있죠. 지방세 포함 82점 몇 프로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를 2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겠다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검토에 들어갔죠. 기존 다주택자들을 엑시트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서 이 물량들이 소화가 되면 시장에서 가격 안정, 집값 안정을 만들지 않을까. 이게 윤 당선인의 공약 중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첨언을 좀 드린다고 하면 윤 당선인의 그 공약을 실제로 실행을 하실 분은 현재 서강대 교수인가요? 정책을 윗그림을 그렸던 분이 또 교수님이 계시고, 이번에 인수위의 부동산 TF 팀장님이 건국대 심고은 교수님이다. 자, 이분도 우리 윤 당선인의 그 공약대로 시장주의자신 거예요. 이제 실무와 그리고 투자 쪽을 다 아시는 분이야, 이분이. 예,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무작정 완화만 하지는 않을 거다. 거기에 분명히 부작용이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풀다가는 다시 좀 잡아놨던 집값이 오르면서 여당이 맞았던 그 호폭풍을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도 분명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다 푼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아셔야 돼. 이러한 혜택들이 거진 다 1주택자에 들어가요. 현재 LTV를 규제 지역이 40%인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60에서 70%까지 올려주겠다. 근데 이제 DSR이 아직 남아있잖아. DSR도 현재 기준으로는 2억 이상이면 규제에 들어가는데 5억까지 올려줄 확률이 높다. 최소한 2억보다는 4억에서 5억까지 DSR을 올려주면 조금 더 대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올라가겠죠. 자, 그럼 여기서 LTV는 뭐고 DSR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LTV라는 거는 부동산 가격의 매매가 또는 KB 시세의 기준의 70%, 60%, 40% 이런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억짜리 기준으로 40% LTV를 적용했을 때는 2억까지만 대출이 나온다. 이게 이제 LTV 기준이고요. 이거를 무주택자들은 60에서 70%까지 한도를 올려주겠다. 이 말인 거고, 자, DSR은 뭐냐? 총 부채에서 내가 갚아야 되는 기준으로 나눈 게 DSR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DSR은 결국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야. 그리고 대출이 2억이 넘으면 다 DSR을 적용하다 보니까 LTV가 40%, 50%가 나오는 무주택자들도 DSR에 걸려서 고가주택을 매수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조금 규제를 풀어서 LTV만 푼 게 아니라 DSR을 퍼버려서 무주택자 그리고 중산층까지도 매수를 하는데 수월하게 해준다는 게 현 인수위 당선인의 방향이라는 거죠. 하지만 다주택자 또는 이미 유주택자들은 그 혜택을 다 보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데 다 못 푼다. 만약에 푼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1, 2년 안에 다시 원복이 되거나 또는 풀어줬던 거를 다시
짊어질 거예요. 묶을 거라니까. 지금 장밋빛 생각에 막 다시 아파트 투자가 들어간다. 드디어 다시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오산이다. 지금 같은 기조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현재 나오는 규제 완화는 대부분 무주택자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유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들까지도 대출 규제와 뭐 양도세 규제 그리고 취득세 이런 중과 다 풀었을 때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다시 급등작이 올 겁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지금 부동산에 배신을 당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2번을 많이 뽑았는데 이분들이 다시 돌아선다.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아파트 투자를 노리시는 분들은 꿈 깨세요. 꿈 깨. 안 돼. 장밋빛 희망 가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급등장이 오면 다시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오르잖아요. 그럼 이 오른 걸 가만히 놔둘까? 오세훈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오세훈 시장님도 서울시장 되기 전에는 모든 규제 다 풀고 재건축 재개발 다 보낸댔어. 근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압구정, 성수, 여의도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었다니까. 자, 이거는 공급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규제 다 풀었다가는 다시 투자 들어와서 유동성으로 그나마 잡아놨던 집값 다시 급등을 만든다니까. 모든 정권은 급등을 원하지가 않습니다. 잔잔한 상승 그리고 무주택자들과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 규제나 다양한 규제에 엮여가지고 내리집 마련을 못하는 걸 막는 거지 투기꾼들 다주택자들한테 야 니네 계속 집사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실제로 박근혜 정권 때도 정권 마지막에는 결국 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 사이클상 이번 야당 정권이 들어왔다고 그냥 우리가 다 해피하게 모든 투자자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규제 완화는 없을 거란 게 제 예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민간 주도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도심 내에 공급을 늘린다는 건데 양날의 검입니다. 현재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어떤 땅이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럼 결국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개발을 한다는 거는 멸실이 되면 이주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주가 생겼을 때는 분명히 인근의 집값에 좌우를 합니다. 이주할 때 특히 뭐 둔촌주공처럼 5,000세대, 6,000세대가 동시에 이주를 해버리면 일대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다 푼다고 해도 순차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이러한 멸실이 생기면 이주민들이 그 일대에서 또 싼 지역으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트리거가 돼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집값을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에서 3기 신도시를 지어서 거기는 그나마 빠르게 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나마 쉬운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가장 효과가 좋고 3기 신도시가 들어와야지만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오는 물량이 효과를 보는 거지. 지금 이 윤당선인이 얘기하는 도심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재개발 재건축은 그 안에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3기 신도시도 지금 아직 보상이 다 안 끝났는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상가와 단독주택 거기다 빌라가 뒤섞여 있는 정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해관계가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패스트트랙으로 한다고 해도 4년에서 5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의 이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계속 존버만 한다거나 또는 다시 추가 투자를 계획을 한다고 하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지금 윤당선인의 이 공약이 다 현실로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오릅니다. 이거는. 그리고 향후 3기 신도시와 시너지를 냈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현 여당보다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2, 3년 동안은 그래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빨라도 4, 5년 후에 그때나 돼야지 공급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분명히 하락은 올 거다. 하락을 분명히 만드는 요소로 현재의 정책들이 발의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3년, 좀 더 공격적으로 봐도 4년, 5년 동안 이번 정권까지는 분명히 수도권은 주택시장은 거의 우상향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무주택자는 결국 지금 집을 사고 싶다고 패닉 바잉을 했다가
지금 대출에 따당 맞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5, 6개월 동안 이 보합 또는 이 조정장이 조금 지금 거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나오는 윤당선인의 공약이 실행이 되기 전이라도 돈이 있다. 이러면 지금 매수 기회입니다. 실제로 저희 지금 지난주에도 강동구에 저희 회사 예전 동료 신혼집 하나 제가 잡아줬습니다. 무주택자로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금 진입해도 괜찮다. 다만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번에 이제 대출 규제를 윤당선인이 공약을 했잖아요. 그럼 대출 규제가 풀린다고 하면 60% 정도? 70%까지 받는 거는 사실 정말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50에서 60 정도까지 대출을 받고 내가 미래에 소득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젊은 세대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규제가 풀림과 함께 내 집 마련을 나서는 거는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자, 오히려 1주택자들이 저는 기회인 것 같아요. 1주택자들은 일시적 2주택자로 가기도 너무 힘들었어. 왜냐? 15호까지는 대출 아예 안 됐죠? 팔더라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동시에 입주를 해야 돼. 아니면 6개월 안에 전입을 안 하면 대출이 회수된다는 것까지도 얘기를 했었다고요. 이게 근데 쉬운 일이냐고.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일시적 2주택자들은 이번에 호재다. 대출 규제를 풀어주고 일시적 2주택자도 약간 완화를 한다고 하면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너무 과도한 대출을 껴가지고 가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왜냐? 삶이 너무 힘들어지거든. 그리고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시기지 거의 미국 금리를 따라갈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도한 대출은 지양해야 된다. 다주택자들은 법인으로 약간의 기회가 생길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아파트 시장 다주택자들한테 풀어주지 않는다. 결국은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 상업용 부동산, 아파텔 또는 지식산업센터 또는 꼬마 빌딩, 조금 더 공격적인 분들은 코로나 끝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상가 투자,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저희 손가락만 계속 빨 거예요. 아니면 아예 해외 부동산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풀릴 거잖아, 결국은.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뭐 미국 같은 선진국이든 아직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해외 부동산, 틈새 시장으로도 눈을 돌리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 물량을 확대시키고 대출 규제를 풀고 과도한 양도세 그리고 임대차 3법을 좀 완화를 시키고 모든 걸 다 정상화하는데 이 방침 자체는 되게 전 좋다고 봐요. 하지만 여기서 이 정부가 세금도 다 토해내고 다 돌려주고 그리고 집값을 다 올려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너무 겉으로 나오는 지금 기분 좋은 이 희망회로만 돌리기보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을 하고 지금부터 대비를 해서 현실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아마도 그때 노쌤이 얘기한 대로 미리 대비하고 투자를 잘했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주택은, 아파트는 실소유자들에게 양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좀 더 어렵지만 상위 레벨로 갈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개충고 노선생TV였습니다. 빠잉.